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 월드클래스에서는 강제 동원 배상 논란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 상클 초반에 미국의 반응을 특파원 리포트를 통해 보셨는데요. 저는 이 중국의 반응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논평을 실었는데요. 우선 강제 동원은 일본이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죄행이라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산과 같아서 부정과 변조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이 역사를 반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역사적 죄행에 대한 참회와 피해자 존중을 보여줘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행동으로 보여줘라라는 얘기인데 참 이 중국이 하는 말 이렇게 100% 동의하기가 자주 오는 일은 아니에요. 네, 오랜만에 동의가 100% 되는 네, 발언이죠. 이거는 예. 근데 어제 저녁부터 보도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이 유엔에서요. 강제노동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또 했다죠? 네.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굉장히 최근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1월 31일이니까 2달도 채 안 됐는데요. 일본 정부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당시 발언을 어렵게 찾아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네. As they did so in various ways. In addition to individual travel of their own free will, there may have been recruitment, official placement, and requisition.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siders that the work or service provided through the recruitment, official placement, and requisition does not constitute forced labor of the Forced Labor Convention. First, with respect to 당시 특히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에 반하다니요. 아니, 이런 일본이 과연 태도 변화가 가능할지. 지금 뭐 배상안이 나온 상황에서 피해자들한테 사죄나 반성도 없었잖아요. 앞으로 네. 또 피해자 존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적극적인 사과와 반성, 이 태도의 변화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블랙핑크 동생들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는 18일,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말에 대만에서 블랙핑크 월드 투어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오.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대만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 다름 아닌 암표 때문인데요. 암표. 콘서트 암표 가격이 무려 45배 치솟아서 장당 최대 1,70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장에 1,700만 원이요? 네네네. 하나. 원래 입장권 가격이 한 8,800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만 원 정도였는데, 암표는 정상가의 45배인 40만 대만 달러, 우리 돈 1,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암표 판매를 막기 위해서 티켓을 실명제로 판매하자는 정부 청원이 등장했고요. 당국이 직접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고까지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만에서 케이팝 콘서트가 있을 때마다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암표 판매가 급성이라는 소식은 들어봤는데 와, 1,700만 원 한 장에. 너무 비싸다. 이번에 정말 극심한 것 같네요. 와. 네, 이 표값뿐만이 아니라요. 콘서트장 인근 숙박비가 치솟는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 1박에 24만 원이었던 한 호텔이 1박에 4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너무 비싸졌죠? 대만 문화부가 관계부처 회의만 4차례 열었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대책이 나왔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표 사고 1박 하면 2,100만 원이네요. 어머. 너무 비싸. 아, 근데 이게 이게 여행으로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피해를 입을 피해를 것 같아요.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하여튼 블랙핑크 저도 보고 싶네요. 뚜루뚜루뚜루.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날이 풀리니까 결혼식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랜스젠더로 뽑히는 농포이가 재벌 남성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 화제입니다. 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자, 예복 차림. 너무 우아하죠? 우와. 자, 각종 미인 대우를 휩쓴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해온 태국의 트랜스젠더 농포이가 환촉을 올리는 현장입니다. 야, 근데 신랑 신부 너무 아름답네요. 그죠? 보기 좋습니다. 예, 저도 부러운데요. 자, 예복에만 우리 돈 7억 5천, 만드는 데만 3개월이 걸린 순금 화환까지 지금 너무 화려하죠? 네. 안 그래도 예쁜데 저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식장에 서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남편은 관광 서비스와 요식업으로 유명한 기업의 후계자입니다.
농포이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성별을 바꾸기 전부터 알던 사이라는 거죠? 예, 농포이는 17살이란 이 어린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요. 남편과 아주 오랫동안 남매처럼 이렇게 지내요. 아, 두 사람은 지난해 열애 사실을 공개했고요. 양가 모두 이들의 사랑을 지지했다고 하네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무탈하게 100년애로 하기를 바랍니다. 네, 20년 지기 아는 형님과 부부의 연을 맺다니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의 머지사이드 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 고등학교에서 요즘 이런 패션이 유행인 것 같아요. 지금 남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스코틀랜드 전통 복장 중에 그 킬트 치마라고 네. 하죠. 있죠. 그 있는데 그건 요거랑 좀 다릅니다. 지금 이 학생들은 지금 시위 때문에 치마를 입고 등교를 한 거거든요. 시위. 예, 사건의 발단은 전날 이 학교의 남교사들이 여학생들을 이렇게 줄 세워놓고 치마의 길이를 잰 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에이, 치마 단속을 요즘도 하나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있긴 있었잖아요. 예전에. 1960년대 후반에 치마 단속을 좀 했었죠. 가수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 귀국을 했을 때.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학생들은 이 행위가 모욕적이고 비인도적인 대우라면서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들까지 성차별적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저 학생들 멋있네요. 근데 규모가 저 정도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학교 복도에 나와서 이 목소리를 높였고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확산되면서 영국의 다른 학교로도 이런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2020년 발표한 교복 정책에 따라서 학생들의 치마를 무릎 높이에 맞추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치마 길이 단속 중지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벌써 1,800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돼서 빨리 학교에 평화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드클래스였습니다.